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단순히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연구에 착수했고 11월이면 결론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올해까지는 버틸 수 있었던 분들도 내년부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비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받아드는 순간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경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상담을 통해 확인한 현실적인 종부세 부담, 그리고 내년부터 달라질 흐름을 바탕으로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적금부터 가입하라는 주제를 왜 강조드리는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최근 5년만 보더라도 종부세는 1,000만 원 내던 분이 다음 해엔 3배, 다시 그 다음 해엔 아예 억 단위 세금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세부담 상한제의 함정이죠. 2022년에는 납세 인원이 128만 명, 세수 7조 원까지 치솟았다가 2023년에는 공시가 조정으로 49만 명, 4조 원으로 줄었지만 2025년 들어 다시 오름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현실화율까지 손보게 되면 세금은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증여로 빠져나가는 길은 이미 막혔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 때문에 웬만한 자산가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매각은 양도세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한 가지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분납을 허용하고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종종 열립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만 의존하면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종부세 전용 적금처럼 쌓아두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년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종부세의 기본 구조부터 내년에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변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현금 대비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용은 꼭 실생활에 도움이 될 테니 미리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준비가 곧 수천만 원의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종부세 기본 구조 이해하기. 종합부동산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 구조부터 짚어야 합니다. 종부세는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고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넘어선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우선 공제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원까지 공제가 주어집니다. 즉 시가가 15억 원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공제를 받고 나면 3억 원만 과세 표준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공시가격 전액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데 현재 주택부는 6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실제 종부세 과세 표준에는 6억 원만 반영되는 셈이죠. 과거에는 이 비율이 90에서 95%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기 때문에 현재 60%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언제든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세부담 상한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세금이 폭등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현재는 전년 대비 최대 150%까지만 세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다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무려 300%까지 상한이 적용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1,000만 원 내던 사람이 바로 다음 해 3,000만 원, 또 그 다음 해 9,000만 원까지 치솟는 세배수 공포가 실제로 벌어졌던 겁니다. 지금은 상한이 완화됐지만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1.5배 상승은 언제든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종부세는 공제액,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율, 세부담, 상한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맞물려 결정됩니다. 이 기본 틀을 제대로 이해해야 내년에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또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를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5년 종부세 추이. 이제 최근 5년간 종부세 추이를 보면서 왜 지금이 중요한 전환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을 떠올려 보죠. 이해는 종부세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납세 인원만 무려 128만 명, 세수는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동시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게 책정되면서 사실상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 폭탄이라는 표현이 언론 헤드라인에 매일같이 오르내렸습니다. 그 다음 해 2023년에는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면서 종부세 납부 인원은 49만 명으로 확 줄었고 세수도 4조 2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절반 이상이 사라진 셈이죠. 당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버틸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집값 반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검토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상승은 단순히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2년처럼 갑자기 치솟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출발점 자체가 높습니다. 2023년의 세수가 4조 원대로 줄었다 해도 이미 4조 원부터 시작하는 시즌이라는 거죠. 과거엔 1조 원대에서 시작해 올라갔지만 이제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도 4조 원이라는 높은 기저에서 다시 오르는 구조입니다. 결국 최근 5년의 흐름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2022년 종부세 공포의 정점 2023년 공시가 완화로 급락 2025년 다시 반등 시작. 이 사이클을 놓치면 내년에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다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금 흐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내년 2026년 인상 요인. 그렇다면 내년 종부세가 왜 다시 크게 오를 수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5년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대 상승에 그쳤고 현실화율도 기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올해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죠.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올해 11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게 내년 세금에 직접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화율이란 건 쉽게 말해 공시가격을 시세에 얼마나 가깝게 반영하느냐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약 69에서 70% 수준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를 80% 수준으로 올리게 된다면 단순히 1에서 2% 차이가 아니라 과세 표준 자체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은 70%인 7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하지만 만약 80%로 상향되면 기준이 8억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해 과세 표준을 산출하니 실제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종부세는 단순히 집값 오른 만큼만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매년 1.5배까지는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금이 1천만 원이었다면 내년에는 같은 집을 보유해도 1,500만 원, 그 다음 해엔 2,250만 원으로 계속 불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현실화율까지 상향되면 상승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즉 내년 인상 요인은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과세 기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시세가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이 조정되면 종부세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을 주택 버티기 시즌 2의 시작점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온다는 뜻입니다. 4. 서울 경기 왜 더 부담이 큰가? 종부세 부담이 특히 무겁게 다가오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과 경기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지역의 주택 시세 자체가 높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세가 5억 원인 지방 아파트는 과세 기준이 3억 5천만 원이 되지만 시세 10억 원인 서울 아파트는 무려 7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똑같이 70%를 적용받아도 시세 자체가 높은 지역에서는 세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게다가 서울과 경기는 고가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리고 판교와 수원, 과천 같은 지역은 이미 시세 자체가 수십억 원을 넘어서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한다 해도 과세 표준이 몇억 원 단위로 형성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빠르게 상향 적용됩니다. 결국 같은 비율을 곱해도 부담은 수도권에서 훨씬 더 크게 체감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 수도권에서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20억 원 아파트라면 현재는 14억 원이 기준이지만 만약 현실화율이 80%로 올라가면 16억 원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단순히 2억 원 차이 같아 보여도 종부세율 구조상 세율 구간이 달라지면서 실제 세금은 몇 천만 원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 중저가 주택은 구간 자체에 변동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습니다. 결국 내년부터 종부세 인상 압박을 가장 크게 느낄 집단은 서울 경기 고가주택 보유자입니다. 이미 세부담 상한 150%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정도 냈으니 올해도 비슷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수도권 1주택자라고 해도 시세가 높다면 공제 12억 원을 빼더라도 여전히 과세 표준이 수억 원 이상 남게 되고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제도라도 지역별 체감은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는 출발선 자체가 높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조금만 조정돼도 세금이 크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주택 보유자라면 지금부터라도 내년 대비 현금 흐름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증여매각 전략의 한계. 종부세를 피하려고 가장 많이 떠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증여와 매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먼저 증여를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2020에서 2021년에는 증여 건수가 급격히 늘었고 증여세 신고액도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부동산 가격 자체가 크게 올라 있어 증여 가액이 커졌고 그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게다가 2022년부터는 증여할 때 따라붙는 취득세준과 제도까지 강화되면서 세금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증여세만 계산하면 됐지만 이제는 취득세까지 얹히니 감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대출 규제도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채무를 자녀에게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해져 6억 원 이상 채무 승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려 해도 자녀가 대출을 끌어안지 못하니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매각은 어떨까요?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고가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매각 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도세 부담이 매각을 막아버린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나 매각을 고려하는 건 과거의 이야기일 뿐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런 방법에 기대기보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해 종부세를 낼 준비를 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 시즌에 고지서를 받아놓고 나서 증여를 고민하거나 매각을 검토하는 건 이미 늦은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6. 세부담 상한제의 함정. 많은 분들이 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으니 종부세가 갑자기 폭탄처럼 늘지는 않겠지 하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이 상한제가 오히려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50%입니다. 즉, 작년에 1,000만 원을 냈다면 올해는 아무리 많이 계산돼도 최대 1,500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얼핏 보면 세금을 막아주는 장치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한도가 매년 누적된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1,500만 원이 기준이 되면 내년은 그 1.5배인 2,25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해는 3,375만 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실제로 1,000만 원 내던 분이 불과 3에서 4년 만에 억 단위 세금을 맞는 사례가 속출했던 겁니다. 과거 다주택자에게 적용됐던 300% 상한은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첫 해 1천만 원이던 세금이 다음 해 3천만 원, 그 다음 해 9천만 원, 그리고 그 다음 해 2억 7천만 원까지 뛰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공포는 3배수에 있다는 말이 회자됐던 거죠. 지금은 150%로 낮아졌다고 해도 몇 년만 지나면 결국 같은 결과를 맞게 되는 구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상향되면 맥스 세액 자체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원래 2억 원이라면 상한제 덕분에 당장은 1,500만 원만 내더라도 해마다 1.5배씩 불어나다 보면 결국 2억 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즉, 상한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결국 다 내게 만드는 제도라고 보셔야 합니다. 결국 세부담 상한제를 안전장치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매년 1.5배씩 늘어나는 세금을 보고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부세를 단순히 올해 세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치 누적 부담까지 계산하면서 대비해야 합니다. 상한제의 함정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7. 현금 흐름 관리 전략. 지금까지 종부세 구조와 위험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증여나 매각이 사실상 막힌 지금 결국 세금을 내야 한다면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미리 마련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첫째,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고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을 허용합니다. 게다가 분납 기간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이자 분할 납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을 고지받았다면 절반인 6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6개월 뒤에 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갑자기 큰 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둘째,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일부 카드사들은 국세 납부를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다만 이는 카드사별, 연도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오는 시점 보통 12월 초에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일시불로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활용하면 자금 유동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부세 전용 적금 습관입니다. 분납이나 할부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 결국 고지세액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마치 아이들 학자금 적금을 들듯이 종부세 적금을 들어두면 고지서를 받는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매년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단순히 올해 금액만이 아니라 2에서 3년 뒤 예상 부담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종부세 대비의 핵심은 내 자산을 어떻게 줄일까가 아니라 세금 납부를 어떻게 현금 흐름 속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금을 시작하고 분납무이자 할부 제도를 체크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내년 종부세 시즌 1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내년 종부세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미리 대비한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차이는 고지서를 받는 순간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세금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